여러분 책 안 읽잖아요, 솔직히. 안녕하세요. 맨카이브TV 김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SF 소설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과 그리고 최근에 영화로 공개돼서 화제를 모았던 그런 원작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영화로 혹은 뭐 여기저기서 이제 TV 시리즈로 나왔던 이를테면 삼체, 넷플릭스의 삼체라든지 혹은 최근에 블록버스터로 개봉했던 듄이라든지 혹은 지금 개봉 중인 에일리언 로뮬루스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사실은 아주 전통적인 오래된 SF 소설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SF 소설들이 우리에게 주는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SF 문학가들이 지난 100년간 상상해 왔던 것들이 사실은 미래에 하나씩 정말로 발명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SF 문학이 무엇이고 이것을 왜 보아야 하고 어떤 지점이 재미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가 바로 하드 SF에 가장 적합하게 맞닿는 그런 영화입니다. 물 행성에 몇 시간 있는 동안 왜 바깥에서는 바로 그 궤도에서는 몇십 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거는 명확하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장착을 해야 그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스텔라는 보시고 나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 어떤 기본적인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상상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드 SF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하드 SF 소설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세계관을 새롭게 구현을 해야 돼요. 소프트 SF는 뭘까요? 스타워즈라든지 듄을 볼 때 여러분이 머리를 별로 굴릴 필요가 없어요. 이를테면 그 안에서 행성과 행성 사이를 마구 오가잖아요. 아무런 물리학적 법칙의 그런 어떤 구애받지 않고 그냥 미래로 구현을 한 거예요. 하드 SF 소설로 이 SF 문학의 입문화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 SF로부터 여러분은 이 문학에 입문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이 바로 그 20세기 최고의 SF 영화 중 하나로 평가받는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이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지구가 엉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차 대전인지 4차 대전인지가 일어났어. 방사능 낙진으로 지구는 거의 뭐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됐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제 화성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되게 이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낙오자들이에요. 낙오자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화성을 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제 방사능 낙진을 견디면서 사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안드로이드라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 존재들을 쉽게 써먹고 그냥 쉽게 써먹는 그런 일종의 뭐 하인 같은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들도 인간과 같이 어떤 자신의 자아를 갖게 된다면 그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로 과연 옳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필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입니다. 자, 이 작품입니다. 스타쉽 트루퍼스죠. 이 스타쉽 트루퍼스의 내용은 뱀이나 벌이 지금보다 갑작스럽게 지능이 발전한다면 그들의 엄청난 체계적인 조직 같은 것 때문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존재가 지구를 침공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책이 만들어낸 최고의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엣지 오브 투마로나 혹은 아바타 같은 영화를 보면 인간이 약간 기계적 갑옷 같은 거를 입고 로봇이랑은 좀 달라요. 인간이 조종은 하지만 약간의 일종의 어떤 갑옷 같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강하스투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책입니다. 그런 설정 빼고는 이 소설은 정말 완벽한 전쟁 소설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로 우주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정말 손에 땀을 쥐듯이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가장 크게 추천해드리는 작품이 바로 이 스타쉽 트루퍼스예요. 신의 망치라는 작품입니다. 해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작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를 종말시키는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제 딥 임팩트와 아마게돈이라는 영화예요. 딥 임팩트의 원작 소설이 바로 이 50년대 아서 클라가 썼던 신의 망치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천문학이 별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에 무언가 해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컨셉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들이 몇 개 있잖아요. 공룡이 왜 멸종했는가? 제가 어린 시절 80년대만 해도 공룡 멸종설에 대한 수많은 가설들이 있었고 어느 가설 하나도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공룡이 죽은 것은 소행성 충돌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 됐어요. 지구의 운석이 떨어졌을 때 어떤 파괴적인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처음으로 이렇게 진중하게 소개한 그런 책이 바로 이 신의 망치라는 책입니다. 애플 TV 플러스를 보고 계신다면 사실상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작품인데 이 파운데이션은 전체적인 시리즈인데 우리가 미래 예측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미래 예측을 하는 이런 설정이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시작된 건데 인구가 10경에 달하는 은하제국의 흥망사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1000년 이후의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그려내는 그런 소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만 보기 위해서도 애플 TV를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 애플 TV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보다가 와 이거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삼체라는 책은 뭐 여러분이 이제 즐겁게 사실 지금 넷플릭스가 1시즌을 만들고 2시즌도 제작 중이거든요. 그 2시즌을 보시기 전에 이 삼체라는 세계가 어떻게 구현된 소설이고 이 소설이 왜 지금 중국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SF 시리즈가 됐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삼체라는 책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하드 SF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뻥이 많고요. 쉽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우주 개발 역사는 60년대부터 시작해요. 인공위성을 60년대에 중국은 쏘아 올린 국가입니다. 여러분 좀 약간 뒤떨어지지 않나라고 무시를 하지만 사실은 SF 문학에 빠져들 수 있을 만한 기반이 훨씬 더 우리보다 잘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SF 문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을 거예요. SF는 뭐 우주선 나오고 로봇 나오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책들은 소재와 주제가 다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쓴 사람들도 다르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읽을 수 있을 만한 타겟 독자도 굉장히 다른 책들입니다. SF 소설을 처음에 시작하시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소프트 SF 혹은 여러분이 영화로 봤던 시리즈로 봤던 삼체, 파운데이션, 듄 같은 작품들로 익숙한 작품들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신 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많은 하드 SF 소설로 조금씩 옮겨가시면 정말로 이 장르의 에센스를 정말로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